KBS 교통정보센터였습니다. 빛보다 빠르게 슉슉, 바람보다 가볍게 슉슉, 경제 공부 술술. 경제를 알아야 인생의 고수가 된다. 경공술. 경공술 오늘의 선생님은 염승한 이베스트 투자증권 이사입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이사님은 어떻게 지내십니까 요새? 바쁘게 지내고 있습니다. 항상 바쁘죠. 네. 이사님의 고민은 뭡니까? 돈은 고민이 아니죠. 돈이요? 네. 아니, 저 이제 고민이 항상 그거죠. 이게 항상 저 이제 증권회사 있다 보니까 이게 좀 주식시장이 계속 좀 좋았으면. 좋았으면. 경제가 좀 살아났으면. 네. 그래야 뭐 국민들도 다 좀 웃지요. 그죠. 예전보다 그리고 확실히 과거보다는 이렇게 투자하신 분들이 워낙 많으시니까. 코로나 이후로. 네. 그래서, 작년 그리고 올해 초까지는 울상이었는데 지금은 조금 웃기 시작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네. 자, 지난번에 오셨을 때 삼성전자 그리고 SK 하이닉스 얘기하셨는데 지금 그 반도체주가 괜찮죠? 네, 괜찮은데 이제 지금 더는 못 가고 최근에 그냥 왔다 갔다 하고 있어요. 좀 많이 올라오다 보니까. 올라오다가 여기서 약간은 좀 정체를 좀 보이고. 2차 전지는요? 2차 전지도 좀 비슷한 것 같아요. 그럼 이제 내렸다. 앞으로는 어디가 좀 올라갑니까? 근데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뭐 2차 전지도 좋게 보고 있고. 근데 이제 저는 그래도 2차 전지는 지난 3, 4년 좀 올랐잖아요. 근데 반도체 2년 내내 빠졌거든요. 네. 그래도 반도체. 반도체가 좀 그래도 내년까지는 좀 괜찮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테슬라는 계속 괜찮을까요? 테슬라가 지금 이제 올해 연초 대비 2배 올랐거든요. 그래요? 근데 이게 테슬라도 한 60% 빠졌었어요. 고점 대비. 그래서 저는 뭐 테슬라도 좀 괜찮아지지 않을까. 빠졌다가 올라가는 거니까 다지고 올라가는 거니까 아직 여력이 있다. 굉장히 많이 또 빠졌었고. 근데 이제 테슬라는 전기차 또 선두 기업이고 미국 시장은 아직 전기차가 뭐 대중화된 건 아닌데 그래서 성장 여력이 더 있긴 있거든요. 그래서 또 테슬라를 너무 전기차로만 보실 필요는 없고 사실 에너지 기업이에요. 태양광 사업도 하고 우주항공도 하니까 괜찮다고 보고 있습니다. 자, 엔비디아, 애플 뭐 계속 좋다는데 미국 주식들은 좀 괜찮다는데 우리나라 주식들은 괜찮다는데 별로 못 봤어요? 한국 기업, 그러니까 한국 주식시장의 올해는 성과가 미국보다는 조금 더 좋았어요. 특히 코스닥만 해도 한 30% 가까이 오를 정도로 좀 좋았기 때문에 한국의 뭐 반도체나 2차 전지는 사실 미국 못지않게 저는 좀 좋았다고 생각하는데 이제 우리나라는 근데 아시겠지만 워낙 많은 뭐 기업과 업종들이 있다 보니까 그 반도체 2차 전지 아니면 또 엔터주가 좋았거든요. 사실 그쪽을 안 갖고 계신 분들은 좀 상대적으로는 좀 소외를 좀 받았죠 올해. 그렇죠. 근데 며칠 전에요. 그 무더기 한가 사태 발생했는데 이거 문제 있는 거죠. 그러니까 뭔가 뭐 좀 잘못된 거죠. 여기가 이제 바른 카페 연구소라는 뭐 이제 카페가 있는 것 같은데 거기 이제 그 카페 주인이죠. 이제 강모 씨라고 하는데 그분이 좀 약간 그 불공정 거래한 거 아니냐 이런 좀 의혹을 좀 받고 있어요. 그래서 실제로 검찰이 압수수색 한 걸로 나와 있고 이게 그때 라더견 사태랑 좀 비슷한 거 아니냐. 비슷하네요. 근데 왜냐하면 이 기업들의 또 공통적으로 비슷한 게 일단 주가가 좀 올랐었어요. 꾸준하게. 그것도 좀 비슷한데다가 유통 주식수가 좀 작아요. 거래량도 좀 작고. 장난칠 여지가 있네요. 그러다 보니까 근데 갑자기 또 그날 지난주였죠. 갑자기 하한가를 가버렸거든요. 동반해가지고 이 5개 기업이. 그런데 이제 예전과 다른 점은 일단 거래를 정지시켜 버렸어요. 거래를 정지시켰고, 근데 라더견 사태랑 뭐 다르다라고 이제 이 강 씨는 계속 좀 주장은 하는데 그 인터뷰한 제가 그러니까 인터뷰한 그 방송을 봤어요. 근데 거기 카페 회원들 있잖아요. 회원들이 좀 팔아달라고 했나 봐요. 주식을. 그러니까 이제 자기가 팔 테니까. 근데 그냥 시장이 팔면 되거든요. 팔고 싶으면 팔면 되는데 이 카페 주인이죠. 이 강모 씨가 이거를 아마 이 통정매매 같더라고요. 통정매매 하면 내가 그러니까 당신이 이 가격에 팔면 내가 이 가격에 사주겠다. 미리 약속을 하고 매매라는 이게 사실 그 라더견 사태도 통정매매거든요. 근데 그거는 자본시장법에 의한 불법이에요. 절대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뭐 비상장 회사면 또 모르겠어요. 뭐 이게 장외시장에서 장외시장에서는 거래하기 힘들잖아요. 시장이 없으니까. 그래서 이제 서로 주고받을 수도 있겠지만 상장 기업들은 엄연히 거래소 내에서
시세가 계속 이루어지거든요. 네. 근데 그거를 나는 이 가격에 팔 테니까 당신 이 가격에 사세요. 미리 전화를 해가지고 약속을 하고 하겠다. 그게 통정매매거든요. 근데 연불리 그거 예. 좀 카페에서 이 사람 주식 고수다. 그리고 어떤 주식 리딩방 이 고수다. 그걸 보고 이렇게 따라가는 사람들 있잖아요. 매우 좀 위험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투자는 누굴 따라서 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요? 그러니까 기업을 따라가야 되는데 많은 사람들이 투자할 때 왜냐면 자기가 이제 아직은 좀 공부가 덜 되고 네. 그리고 보니까 불안하니까. 또 되게 또 잘 맞추는 분들도 있잖아요. 네네. 보다 보면 뭐 전문가 분들 중에도 야, 저 사람 진짜 잘한다. 근데 이제 그런 분들을 이제 어떻게 보면 좀 따라가는 거죠. 왜냐면 이제 내가 공부 안 해도 되고 야, 네. 이분만 좀 믿고 하면 뭔가 좀 잘 될 것 같다. 믿고 네, 이게 그런 좀 성향들이 있으세요. 네. 근데 이제 주식 투자는 사람 보고 투자하는 게 아니고 아닙니까? 기업을 보고 투자해야죠. 기업을 보고 해야 그러니까 돼요. 저는 좀 이제 투자하실 때 사실 좀 누구도 믿지는 마셨으면 좋겠어요. 자, 예. 그 문자로 그리고 카톡으로 이렇게 와요. 예. 어디 한번 봐라. 어디 투자해라. 이것도 좀 조의해야죠. 조의해야 되고요. 그런 염승환 이사님 이름을 사칭한 방들도 많다면서요. 많아요. 그러니까 저도 그래요? 그때 당부드리고 싶은 게 네. 저도 이제 지금도 보면은 가끔 저한테 지인이 연락 와가지고 네. 너가 보낸 거냐고 그래요? 갑자기 문자를 보낸 적이 없는데 네. 그래가지고 이제 저도 저기 이제 경찰서 같은데 얘기도 하고 그랬는데 일단 신고를 해도요 수사가 착수가 잘 안 되는 게 피해 사실을 입증을 해야 된대요. 아니 근데 이런 거 염승환 이사가 안 만들었어. 그러면 누군가 사칭하면 안 사칭이죠. 안 되는데 그게 참 경찰이 이런 건 좀 수사를 해야죠. 이게 그래가지고 참- 어찌 보면 큰 사기꾼인데. 네, 그래서 이게 참 어렵더라고요. 이게 수사하기도 좀 어렵고. 그래서 이제 당부드리고 싶은 거는 저는 사실 증권사 직원은 이런 네. 이제 뭐 돈을 받거나 네. 뭐 유료방을 만들어 가지고 네. 이게 리딩한 그건 못하게 안 돼 해요. 있어요. 뭐 추천도 안 네, 해요. 못해요. 네. 이거 사실상 이제 불법이기 때문에 네. 그래서 혹시라도 그런 문자를 받으면 네. 그리고 제가 여러분 전화번호 어떻게 알겠습니까? 네, 혹시라도 그러니까, 그런 예. 문자 받으면 절대 믿지 마시고 예, 믿지 마시고. 저한테 예, 저한테 확인하시면 제가 예. 확인해 드릴게요. 알겠습니다. 제 전화번호 모르거든요. 네. 자, 아무튼 꾸준히 오르는 주식이고 이거 뭐 오랫동안 쳐다봤는데 좋은 주식인가 보다 뭐 누구도 추천한다 그러면 그냥 막 당할 수밖에 없는데 좀 선의의 피해를 막기 위해서 어떤 점 조심해야 됩니까? 아니요, 주식 투자는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기업의 가치가 증가하면 주가는 당연히 오르는 거 아니에요? 예. 그죠? 그리고 기업의 가치가 떨어지면 떨어질 텐데 당연히 자기가 아는 기업만 하시면 돼요. 네. 근데 이제 누가 추천을 했대더라 아니면 저 기업의 주가가 막 올라가요. 자기는 네. 모르는데 네. 사실 오르면 또 흥분하게 되거든요. 그렇죠. 예, 막 쫓아가게 되고. 네. 근데 그러다가 이번에 사실 이 라더견 사태도 그렇고 다 대부분이 보면요 올라가던 기업들이에요. 네. 갑자기 이제 이렇게 될 줄은 몰랐겠지만 그래서 본인이 아는 기업만 네. 예, 투자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기업을 봐야 된다 얘기합니다. 그리고 금리와 주변 상황을 봐야 됩니다. 일단 미국에서 금리가 동결입니다. 계속. 네. 그러니까 미국이 이번에 드디어 10회 연속 인상한 다음에 네. 동결로 했다는 거 이제 드디어 기준금리 인상이 끝나가는구나. 사실 네. 이제 우리 한국은행은 이미 기준금리 인상을 이제 끝냈죠. 끝내고 네. 동결로 좀 들어갔는데 미국은 좀 뒤늦게 동결로 좀 들어갔고 사실 이제 6월에 이번에 좀 멈추고 의도는 뭐냐면요. 금리 인상을 끝내겠다 이거보다도 일단은 좀 데이터를 좀 더 확인해 보겠다. 네. 예, 지금 일단 어쨌든 금리는 많이 올려놨는데 예상보다 미국 경쟁 괜찮거든요. 네. 생각보다 괜찮은데 물가도 좀 많이 떨어졌어요. 근데 이제 연준이 생각하는 물가 목표치는 아직은 도달은 못했어요. 근데 예전에 한번 미국 지역은행 한번 파산 된 적도 그렇죠. 있고 네. 또 얼마 전에 부채 한도 협상이 이제 끝나가지고 미국 이제 재무부가 채권을 발행하거든요. 예. 근데 재무부가 만약에 이게 채권을 찍어요. 네. 그러면 이거 누군가 사줄 거 아니에요. 네. 시중에 돈이 일로 들어가요. 네. 그럼 시중의 유동성이 줄겠죠. 네. 근데 여기서 만약에 또 연준이 금리까지 또 올린다고 생각해 보세요. 네. 이중으로 그럼 긴축이 들어가요. 예. 시중 돈이 이제 줄어드는 효과 생기니까 연준 입장에서는 이런 것까지 감안해서 일단 6월은 좀 한번 멈추자. 예. 멈추고 상황 보고 7월에 데이터 한번 보고 네. 더 올릴지 말지 결정하자 그때 가서. 약간 이게 이번 FOMC의 좀 결론이었다. 금리와 알고 있습니다. 더불어
김리와 더불어 환율도 봐야 되는 것 같은데 네. 환율 어떻습니까? 환율이 많이 떨어졌어요. 네. 제가 한 몇 주 전에 왔을 때가 그때 1,300한 230원 했거든요. 네. 원달러 환율이. 지금 이제 1,270원대까지 네. 많이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1,300원 깨지고 이렇게 이제 떨어졌는데 그렇게 이제 내려간 배경은 일단 하반기에 우리나라 수출 경기 좀 회복될 거 아닌가. 요 기대감이 좀 있어요. 기대감. 실제로 이창용 총재도 예전에 한번 인터뷰에서 반도체가 한 4분기부터는 좀 돌아설 것 같다. 너무 안 좋았잖아요. 네. 근데 우리나라는 반도체가 제일 중요하잖아요. 네. 반도체가 4분기에 돌아서면 수출 경기 살아나고 수출 경기 살아나면 또 내수도 같이 따라가는 경우가 있거든요. 예. 그렇게 본다면 이제 우리나라 원화가 이제 하반기에는 우리나라 경제가 좀 살아나니까 네. 거기에 이제 먼저 좀 우리나라 이제 원화 강세에 좀 베팅하는 네. 그런 매수도 있을 거고. 우리 경제는 나쁘고 우리 경제는 좀 우울한데 일본이 오히려 전망이 있다. 엔저에다가 네. 또 일본 주식 오른다. 계속 그래가지고 뭐 엔화에 투자해야 돼. 일본 주식에 투자해야 돼.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 많아요. 요즘에 많아졌어요. 네. 근데 실제로 또 워런 버핏이 일본 종합상사 회사를 2020년에 사고요. 예. 이번에 또 샀어요. 네. 그 상사 회사들 있죠. 무역 네, 네, 중개하는 그 회사들을 굉장히 많이 샀거든요. 예. 근데 이제 워런 버핏이 또 사면 또 의미가 남다르잖아요. 그렇죠. 일본을 되게 또 좋게 평가를 했는데 근데 지금 이제 많은 분들이 그러다 보니까 야 나도 한번 일본 주식 해볼까. 네. 근데 요새 일본 주식이 좋긴 좋아요. 지금 30년 만에 거의 최고치고 30년 만에 네. 최고치. 네. 최고치에다가 이게 좋은 이유가 좀 있어요. 예. 몇 가지가 있는 게 일단은 미국의 안보 파트너죠. 예. 지정학적 리스크가 사실 없어요. 일본은. 일본 같은 경우는 그죠? 거기다가 일본은 아시겠지만 그 저물가 국가입니다. 예. 물가 상승률이 굉장히 오히려 물가가 떨어지고 있었죠. 계속 30년 동안. 금리도 그렇고요. 물가도 그렇고 항상 네. 좀 안정적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외국인들이 봤을 때 일본에 투자하기가 좋아요. 예. 왜냐하면 비용이 적어요. 예. 그래서 이번에 워런 버핏도 30년 만기 엔화 채권을 발행했어요. 한 예. 2%대 초반 금리로. 그러니까 일본이 자금 조달한 건데 그만큼 싸게 자금을 확보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일본이란 나라 자체가 자금을 조달할 때 다른 나라보다 금리도 낮고 아까 말씀드린 물가가 낮으니까 그 부분도 좋으니까 지금 그 대만의 TSMC가 네. 일본으로 간다고 일본에 투자하겠다. 그 이유도 사실 비용적인 부분이 원래 미국이 하려고 그랬는데 미국을 안 한다는 건 아닌데 일본이 훨씬 저렴하거든요. 예. 일단은 인건비도 더 싸요. 그래요. 아마 그 뉴스 그렇죠. 들어보셨겠지만 20년 동안 일본 월급 안 올라갔다. 네. 아마 그런 얘기도 들어보셨을 예.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투자를 했을 때 비용이 좀 상대적으로 이게 저렴하거든요. 그런데 일본은 경제 역동성 떨어져서 그리고 일본 기업들도 뭐 세계적으로 성과를 내는 기업도 없고 막 그랬는데 지금 일본에 투자한다. 일학개미들 괜찮을까요? 아니 저는 물론 뭐 기업마다 다르니까. 예. 근데 오늘 보니까 일본에 한 그 게임 회사 있거든요. 예. 게임 회사가 역사적 신고가를 갔어요. 사상 최고가를. 대박 이번에 판매가 또 잘 됐나 봐요. 네. 그러니까 일본이 모든 산업을 다 잘하는 건 아니잖아요. 네, 근데 네. 일본이 또 잘하는 게 뭐죠? 게임도 있고. 반도체, 소재, 화학 강국 아닙니까? 네. 그런 것도 있고 또 종합상사, 네. 아까 워런 버핏, 정밀기계도 있고. 정밀기계. 그다음에 뭐 애니메이션. 예. 그러니까 저는 일본 경제가 어쨌든 지난 30년간 되게 안 좋았잖아요. 예, 예. 사실 말씀하신 대로. 근데 지금 바뀌는 건 사실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일본도 잘 공부를 한번 해볼 필요는 있는 게 예. 지금 바뀌어요. 주가 지수가 괜히 가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 거기다 30년 만에 최고의 흥행. 그리고 일본은 우리랑 좀 다른 게 내수로만 먹고 사는 나라예요. 네. 인구가 1억 명이 넘기 때문에. 네. 근데 리오프닝을 시작하니까 실제로 경제 성장률이 지금 올라가고 있어요. 엔저는 또 투자 기회입니까? 엔저도 좋은 기회가 되는 거죠. 지금 요새 그래서 엔테크 하신 분들이 많으시더라고요. 네. 지금 원래 100엔당 한 1,000원 정도 했거든요, 우리나라가. 보통 그렇죠. 근데 지금 900원까지 떨어졌어요. 네. 거의. 그러니까 이제 만약에 내가 여기서 엔화를 샀는데 나중에 100엔당 1,000원 가면 네. 난 100원 버는 거죠. 10% 번다. 10% 버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런 매력도 있고. 근데 저는 그런 엔테크 괜찮다고 생각하는 게 네. 왜냐하면 지금 엔화가 약한 이유가요. 일본은 지금도 이렇게 경기가 좋아지고 있는데 계속 경기가 좋아지면은 사실 금리 인상하거든요. 예. 원래는 안 해요. 돈을 더 풀어요. 워낙 저물가 국가다 보니까 예. 그래서 지금도 계속 돈을 풀어요. 그러니까 예. 이게 되게 아이러니한 거죠. 그래서 엔화가 약한데 근데 일본 경제가 살아난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꾸준하게. 지금 일본 경제는 지금 이제 살아나는 것 같아요. 그 살아나면 언젠가는요. 이 일본이 돈 푸는 걸 중단할 거란 말입니다. 예. 돈 푸는 거 중단해서 이제 만약에 금리 동결이나 인하를 줄인다 이제 끝낸다면 그 나라 통화 가치 올라가기 시작해요.
그 엔화가 강세로 가겠죠 언젠가. 그러니까 저는 지금을 말씀드린 게 아니라 네. 나중에는 엔화가 강해지면 네. 지금 엔저에서 투자하신 분들은 또 수익을 낼 수도 있는 거죠. 그러네. 예. 중국은 어떻습니까? 중국은 지금 생각보다 경기가 안 좋아요. 그래요? 그러니까 원래 올해 이제 리오프닝하면서 좋아질 줄 알았는데 네. 지금 여전히 안 좋고 왜 그런지 한번 분석을 해봤더니 지난 몇 년간 경기가 안 좋아가지고 제로 코로나 너무 심하게 했잖아요. 예. 재고가 너무 많대요. 네. 재고 조정 거기다가 청년 실업률이 21% 네. 너무나 좀 많은 상황이고 그리고 또 한 가지가 미국도 우리 걱정했잖아요. 미국 경기 안 좋아질 거다 했는데 미국 상당히 잘 버티죠. 선전하잖아요. 근데 그 이유가 미국은 지난 코로나 때 4번의 현금을 지급해 줬어요. 예. 돈을 굉장히 많이 풀었죠. 예. 그게 한 몇천 조 될 거예요. 아마 푼 네. 돈이. 근데 중국은 제가 알기로는 중국 사람들한테 돈을 안 준 걸로 알고 있어요. 예. 현금을. 돈 코로나 줬다는 때. 소리 못 들었네요. 네, 뭐 쿠폰 같은 건 지급한 것 같은데 우리도 받았잖아요. 네. 한국도. 네. 한국도 받았는데 그러니까 중국 사람들의 구매력이 좀 없어요. 아. 실업률은 높죠. 예. 이 돈 받은 건 없죠. 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소비력이 떨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중국 경제가 그런 이유들 때문에 생각보다 좀 안 좋은데 그래서 지금 중국도 아마 패키지를 내놓는다고 하더라고요. 예. 부양을 하기 위해서. 그래요? 예. 그래서 아마 저는 하반기엔 좀 중국 경제도 조금 살아나지 않을까. 아, 우리 경제가 살아나야 될 텐데. 우리도 중국 좀 살고 미국 저렇게 버텨. 근데 한 가지 좀 이제 다르게 생각하실 거 옛날과 다르게 우리나라 경제가요. 중국 의존도가 많이 낮아지고 있어요. 네, 점점. 예, 점점. 지금 미국하고 중국 의존도가 거의 비슷해지고 있어요. 수출로. 예, 그러게요. 예, 그래서 양 국가가 어쨌든 경기가 좋아야 됩니다. 네. 아, 우리는 미국 풀도 또 중국 풀도 뜯어 먹어야 되는데 좀 걱정입니다. 경제가 언제나. 염승환 EBS 투자증권 이사한테 공부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는 여기서 물러갑니다. 내일 오후